우선 인성운 자체가 학문운을 나타내고, 인성운이 뭘 극하죠?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실행력을 나타내고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이런 그 손님 접대 능력 뭐 이런 것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장사는 안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죽을 삽자를 깔고 있는 이 네 개의 육식갑자가 대체적으로 장사나 사업 같은 게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을의일주 같은 경우는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서비스업, 먹는 장사, 입는 장사 뭐 이런 것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마살이에요. 역마하고 을목도 새를 나타내잖아요. 새는 막 이렇게 지적이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쪽으로 발달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이런 것이 학교 선생님이나 요즘에 학교 선생님 되려면은 임용고시도 붙어야 되고 공부를 보통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고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친척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10년 동안을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아직 못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주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 임용고시를 못 붙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지금 거의 고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입으로 많이 떠드는 직업, 교사나 교수나 혹은 방송 관련, 뭐 방송국에서 그 아나운서를 한다든가, 전부 어려운 직업이죠. 되기 힘든 직업들입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자일주를 보면은요, 산액이 있고 생각이 많고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경자일주가 밑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잖아요. 그럼 갑오일주도 밑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냐면, 이 갑오는 목화로만 되어 있잖아요. 발산의 성질이 강합니다. 이 경자일주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의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오일주하고 경자일주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활발하게 행동하고 뛰어다니겠어요? 갑오일주라고 봐야죠. 경자일주는 대체적으로 좀 조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고 좀 조용한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식신상간운이니까, 식신상간운이지만 갑오일주는 발산의 성질이고 경자일주는 수용의 성질이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그 점에서 봤을 때에는 경자일주가 약간 더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똑같이 식신상간에 살을 깔고 있지만 갑오일주보다는 경자일주가 산액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산액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데 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자일주가 생각이 많고 조용하고 수용의 성질이니까, 그리고 지지에 살을 깔고 있으니까 그 갑오일주보다는 좀 조용하고 생각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일주를 보면은요, 지지에 관을 깔고 있잖아요. 행동과 생각이 반듯하지만 대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 까칠한 성격이고 고급 공무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사일주를 보면은요, 밑에 관을 깔고 있습니다. 관을 깔고 있는데 그게 죽을 사자예요. 12운성에서 죽을 사자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관이라는 게 심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한두 개 정도 있는 사람이 행동이 반듯해요. 절도가 있고. 그러니까 신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반듯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도 일주만 보면 안 되고, 물론 주변의 그 오행의 구성을 봐야겠지만, 그럼 본인은 반듯한데 다른 사람은 반듯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겠죠. 내가 이제 지지에 간을 깔고 있으니까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뭐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정의감도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혼자 떠들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좀 매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열받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깐깐해지죠. 까칠까칠해집니다.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어떻겠어요? 포용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이제 관을 깔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관이라는 것이 그 공직운을 나타내니까 고급 공무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지에 살을 깔고 있다는 것은 머리는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갖고 고급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에 죽을 사자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식상이라고 하더라도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뻥을 잘 친다는 얘기죠. 실행력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라는 것이 죽을 사자니까 간념적인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말은 막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동력에 그만큼 받쳐주느냐,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오일주나 경자일주처럼 지지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지만 12운성에서 죽을 사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 식신상간운이 표현 능력을 나타내니까 오지랖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말은 잘하겠죠. 그러면서 뻥도 치고 그러겠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말이 많지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욕사의 충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욕하고 죽을 사자가 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일주에 병원년이 들어올 때, 을해일주에 신사년이 들어올 때, 이런 경우가 이제 욕사의 충에 해당이 되고 특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지지충이 안 좋다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경자일주에 병원년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경자일주예요. 경자일주니까 지지에 이제 사를 깔고 있잖아요. 죽을 사자를. 그런데 병원년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금일간 입장에서 오화가 들어오면 뭐가 되죠? 경금일간 입장에서 오화가 들어오면 목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경자일주가 딱 있는데 1년운에서 병원년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경금일간 입장에서 딱 봤을 때에는 자기가 12운성에서 살을 깔고 있는데 목욕에 해당하는 그 1년운이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좌우충이 되면서 사하고 욕이 충을 받는 거죠. 서로 충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특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좌우충은 안 좋잖아요. 제가 지지에 충이 발생하는 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지지에 충이 발생할 때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충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반은 좋고 반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분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이 됐을 때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지없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했죠? 을해일주에 신사년이 들어올 때, 그러면 을해일주도, 을해라는 것이 밑에 이제 살을 깔고 있잖아요. 죽을 사자를 깔고 있는데 신사년이 들어와요. 그러면 천간지지 다 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이제 그 신사년이 들어온다. 그럼 을목 입장에서 사화가 뭐죠? 을목 입장에서 사화가 목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을 사자하고 그 목욕하고 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욕사의 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야 뭐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 거니까, 을해일주에서 신사년이 들어오면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최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욕사의 충 이런 것은 그냥 사주명리학에서 좀 고상하게 하려고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천간지지 충이 되니까 당연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라는 것은 육친관계가 사에 해당이 되면
대부분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식신상간운이다 그러면은 자식운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재성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업하기 재물적인 부분에서 불리하니까 직장에 다니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지지에 사가 들어오면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강의에서 절이라는 것도 대부분 안 좋지만, 절은 처음엔 안 좋지만 나중에 중년 이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을 사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대체적으로 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이제 사로 들어올 경우에는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뭐 부모님이 어려워 갖고 제대로 도와주질 못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인성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가 들어왔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것 자체가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걸 나타내니까 사를 깔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라는 따르지만 공부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운성 4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